네, 상위 통지편 보겠습니다. 이행장수와 관련된 특징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것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채권자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이행장소가 성질, 행위성질 또는 의사표시로 특정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특정물 인도가 아니라면 그 지점, 그 채권자의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는 거,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인데요.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갑은 이제 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개업 준비. 영업 준비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조상해가 될 여지가 있는데 비상인인 을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니까 얘한테는 상해가 안 되니까 얘한테는 적어도 상해가 돼야 상사채권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을은 학원을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주관적 인식 가능성도 없고 객관적인 징표도 없었다. 그럼 얘한테도 상해가 안 되겠죠. 보적 상해가 아니고 맞습니다. 6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87번 학원을 운영하던 중 학원 상인이죠 이미. 근데 이 학원업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안 들어갑니다. 기본적 상인이에요. 그러니까 4조의 당연 상인이 아니고 5조의 의제 상인이 될 가능성만 남아 있는데 비상인인 무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얘가 상인인 상태에서 뭔가 했을 때는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반증을 해서 이걸 상사채권이 아닌 걸로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없다면 64조가 적용되는 것이 맞죠. 자, 그리고 이 문제가 되게 잘 나오는데 상사채권이었다가 뭐 무효가 돼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문제가 생길 때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건 사례를 암기하셔야 돼요. 갑회사가 대출금 채무자의 재산에 경매사건 배당 절차에서 가지는 권리를 을등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수령한 배당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어요. 근데 이게 5년짜리냐 10년짜리냐 이 판단 기준은 상거래 관계에서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없음으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뭐 기술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냥 사례를 암기하셔야 돼요. 이건 없다고 봤습니다. 자, 배당금 없음 10년. 자, 89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가맹사업자인 갑등이 가맹본부인 을 유한회사 얘 상인이고 얘네도 상인인데 뭐 쌍방적으로 상인인 건 맞죠. 자, 근데 얘네가 뭐 관리비 명목으로 뭐 계약상 근거가 없는 걸 돈을 받았어요. 그럼 부당이득이죠. 그럼 이게 10년이냐 5년이냐 이거 외워야 됩니다. 5년이에요. 5년.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거죠. 가맹사업 요 SCM, ADM,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피 요거 5년이라는 거 암기 대상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어떠한 자가 자기 명의로 상해를 함으로써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하는 것. 대표적으로는 회사의 발기인이 설립 중에 발기인명으로 돈을 빌려서 사업자금으로 그 회사에서 쓴 거예요. 그게 그 발기인에게 상해가 되느냐. 뭐 바꿔서 예를 들자면 제가 말한 게 첫 번째 예고, 이제 두 번째 예는 회사의 대표가 개인 명의로 돈을 빌려와. 여기서 썼어. 얘한테 상해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상인인 거지 얘네가. 이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를 한 자,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보적 상해가 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왜 필기가 미리 돼 있냐? 한번 찍었는데 날라갔어요. 다시 찍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상인은 아니지만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일방적이잖아요. 그것도 상사 채권이니까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지.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이 있느냐?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 차량이 피해자가 가해 차량에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위탁받은 다른 보험사업자로부터 또다시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돈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 하나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데 민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으니까 이거는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교통사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10년. 자, 93번 주식회사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기부체납 약정. 자, 기부체납 약정입니다. 요거는 5년이라고 그랬어요.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거죠. 자, 소상인에게 상사유치권이 있죠. 안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 회사가 아닌 소상인에게 적용 배제되는 규정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배인 상호, 상업정부, 상업등기입니다. 요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95번인데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채권은 상사시효죠. 요거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얘도 시험에 잘 나왔던 판례인데 정기 공급 주체가 정기 공급 계약에 근거한 위약금 채무가 3년의 단기시효에 걸리느냐?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 전기 공급 주체가 한 행위, 전기 공급 계약 있죠? 전기 공급 행위는 여기 들어갑니다. 그 상행이에요, 상행이. 5년짜리입니다, 이거는. 상인이 영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보조적 상행이죠? 계획 가입했다고 한들 보조적 상행이 맞습니다. 돈, 사업자금 때문에 한 거니까. 계주가 상인인지 여부는 불문이죠. 일방적으로 일단 상해가 되니까. 계불입 채권은 얘 때문에 어쨌든 5년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금전 소비 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상인과 한해니까 당연히 상사 채권임을 주장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자 상사법정 이율이 있잖아요. 그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걸 고려해야 돼요, 법원이. 자, 그다음 판례에 따를 때 위탁자의 위탁 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 매매인에 대한 이득 상환 청구권, 이행담보 책임 뭐 이런 것들이 얘가 반드시 상인이거든. 얘가. 근데 얘는 상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지만 얘한테 상해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위탁 매매인한테 상해가 되니까 일방적으로 상해가 되는 거고 상사 채권에 해당하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100번. 일반 상사 채권은 유치물과 피담보 채권 사이의 개별적 관련성이 요구되지 않으나 물론입니다. 이게 특징적인 거죠. 그리고 대신 개별적 관련성을 포기한 대신 유치 목적물을 채무자 소유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 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반 상사 유치권을 취득한다. 얘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자신의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네, 매우 중요한 선언합의체 판결. 일반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은 상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목적물은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상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점유를 취득하게 된 것이어야 하고,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성립하려면 그 피담보 채권은 당연히 쌍방적으로 발생해야 돼요. 쌍방적 상행인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점유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상행위로 인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쌍방적인 것을 요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쌍방적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이 양반한테는 상행위여야 됩니다. 법문의 표현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쌍방적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58조가 정한 일반 상사유치권은 법정 요건만 충족되면 성립하는 것 맞죠. 그리고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니까요. 그리고 이 특약에는 묵시적인 약정도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상총 상행위의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의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자, 자신의 영업 범위 내에서 보수를 안 받았다. 근데 임치를 받았다. 그래도 선관주 의무를 부담합니다. 돈을 안 받았어도 선관주 의무를 부담.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이 위임받은 특정 영업 또는 사항 이에 거론했다. 무권 대리. 그 행위의 상대방이 상업 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권 대리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있다. 표현 대리가 적용된다. 표현 지배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표현 대리가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선의가 아니라는 점. 자, 106번. 58조가 정한 일반 상사유치권은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 쌍방적으로 발생한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을 요구한다. 자, 일반 상사유치권은 111조, 91조와 달리 대리상과 위탁 매매의 상사유치권인데 얘네와는 다르게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구한다. 그럼 얘네들은 그것도 요구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리상이나 위탁 매매의 상사유치권이 훨씬 성립이 쉬워요. 자, 민사유치권의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이 목적물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만 개별적 결연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일반 상사유치권은 그걸 필요하지 않는다. 개별적 결연성 필요하다. 자, 영업 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 영업 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상인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경품 기타 물건을 받았어. 그러면 내가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어도 청약자의 비용으로, 이게 중요하죠. 누구의 비용인지를 지문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잘 봐야 돼요. 자신의 비용으로, 그럼 틀린 겁니다. 물건을 보관해야 된다. 청약자의 비용이라는 거. 상인이 상시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았다. 상시거래관계에 있는 자,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이라면 납부 통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지체 없이 납부를 통지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안 해주면은 승낙한 것으로 의지합니다. 계약이 바로 체결되게 된다는 거. 하나의 행위로 갑과 을 모두에게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되지 않지만, 자, 여기 채권자가 있고 얘로부터 하나의 행위로 돈을 빌렸는데 채무자가 수인이야. 근데 이들 중 뭐 누구에게도 상행위가 안 돼. 그러면 연대 책임이 아닙니다. 연대 채무가 아니에요. 이 중에 한 명에게라도 상행위가 되어야 연대 채무가 되는 거죠. 자, 상행위로 인한 채권, 병에게는 채권자잖아요. 채권자한테 상해가 된다면 그 규정이 적용이 없습니다. 연대채무 규정은 얘한테 상해가 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등한 비율로 분할 채무를 부담한다. 아니니까. 그리고 이것도 전문 보증기관인 주식회사 갑, 상인이죠. 영업으로 인한 보증을 했다면 그럼 보증이 얘한테 상행일 거 아니야. 그러면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이건 연대보증이 됩니다.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오케이. 자, 상사 매매에 대한 부분은 따로 찍을게요. 이게 모류가 나는 것 같아서 따로 찍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